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학교도 잘 갔다 오고, 한 주 마무리 잘 하고, 오늘 루틴하고, 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가다 보니까 한 주 중요한 일정 끝내서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독서, 사이트 이초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요즘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이하영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초리님의 책은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은 안 펼쳐지네요. 오케이. 실패는 작은 성공. 활달함의 마법. 자신감 있는 태도. 상대가 별 신경 쓰이지 않는 남자라면 여성들은 배려를 제쳐두고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약간은 제멋대로인 행동이 남자에겐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활달함의 마법. 당장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활짝 웃어보세요.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성에게 모두 자신만의 반짝임이 있습니다. 활달함을 지니고 밝게 행동하면 이 반짝임이 점점 강해져서 어느새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점을 매력으로 만드는 비결. 자신감을 갖고 활발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제 한번 안 읽은 부분을 읽어볼까요? 오케이. 부자로 성장하는 대중과 다른 삶을 살아라. 아니 근데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이거 잠깐만요.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하루 3분 명상의 힘. 맞아. 말을 잘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미소를 지으며.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네요. 시간, 공간, 인간. 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는 처음부터 안 읽은 부분이고 이 책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프롤로그는 읽었고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계획하라. 힘이 덜 든다라는 거 항상 성과가 나온다. 삶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삶을 변화하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합니다. 독서, 운동, 명상,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첨마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체입니다. 자신만의 남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는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읽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체. 세상을 대하는 그 나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 생각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뭐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다시.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한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갓, 나 이거 왜... 맞아요. 나의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하고 개선하는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맞아.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에 무의식이 펼쳐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하영님께서는 마음, 무의식, 이 힘의 강력함을 알려주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에 무의식이 펼쳐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시간을 배운 공명작용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무의식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합시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책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무의식, 그걸 각인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마음속에 무의식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습니다. 나는 추리를 입지 않았습니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맞아요. 대학 병원에 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다. 미래가 상상, 나의 상상을 통해 내 마음속, 그러니까 무의식 속의 이미지다. 자,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나의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다. 상상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미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의 모습이 상상입니다. 그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는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스스로 의사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그 나의 습관화된 그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나의 습관화된 그 생각은,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바꾸기 힘든 거야. 떠오르는 생각. 습관화된 그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처음 읽었을 때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읽었던 부분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나의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목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나의 운명은 나의 무의식이 결정한다. 나의 운명은 나의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 무의식이 각인된 그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미 삶인 것입니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수수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그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르에 사는 그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그곳의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그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오케이. 계속 헌팅을 했는데 막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내용이 좋지 않아서 헌팅하는 내용인데 소워드 나오고 그래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누구에게 계속 헌팅하는 친구에게 안 부끄럽니? 그러니까 뭐가 부끄럽냐고 그냥 하면 된다고. 솔직히 너무 자주 까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자주 까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실패할 줄 안다. 그래도 간다. 그러다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당신은 헌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20살 때도 헌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헌팅에 성공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패의 당연함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실패는 성공 노하우를 쌓였고 어쩌다 성공으로 이어지면 그전 실패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그 실패의 경험, 그 경험이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당연함이 쌓여갈 때 성공의 당연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실패한 만큼 성공도 쌓였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당연하면 성공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했습니다. 성공이 당연하면 실패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실패를 경험하십시오. 지금 갑자기 또 안 읽어지? 다 한국 발음이 또 안 되네요. 갑자기. 오마이갓. 왜 이러지? 한국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왜? 오케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골프를 왜 이러지? 오케이. 괜찮아. 차분하게요. 회원님, 굳이 3번으로 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나눠서 가시죠. 앞에 벙커도 있는데 말이죠. 나는 3번으로 공을 쳤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벙커에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거 먹어볼까? 아니, 형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왜 시킵니까? 후기 보니까 20시그니처 메뉴는 이거예요. 우리 입맛에도 맞대요. 친한 후배와 방콕 여행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항상 특이한 걸 하나씩 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시키지 않아 후기가 없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늘 똑같이 실패합니다.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입맛에 맞지 않아 다른 메뉴로 교체합니다. 당연한 실패의 경험입니다. 아직까지 이 길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50야드를 못 내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만 실패가 당신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그 실패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그 현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에 안 맞는 현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입맛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다음번에는 안 시킬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당연한 실패지만 실패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운입니다. 헉, 정말요? 이게 뭐지? 이게 운이라고요? 나의 운이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요? 다시요. 한번 먹어보면 다음번에는 안 시킬 수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당연한 실패지만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운입니다. 그 당연한 실패의 경험은 생활 변화시키는 도전입니다. 진짜요? 당연한 실패가 많아질수록 당연한 성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실패가 당연해질 때 성공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실패가 당연할 때 성공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많아지면 성공도 많아집니다. 세상은 늘 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등이 있는 이유는 손바닥 때문이고 손바닥은 손등에 기대어 존재합니다. 둘은 하나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지에서의 음식이 실패할수록 스토리는 많아집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경험도 쌓이게 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은 줄지만 친구들에게 전할 추억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간 실패하다가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 한번 먹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행의 이유입니다. 여행의 실패를 통해 일상의 고마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한 실패는 도전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실패는 도전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실패는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어느새 삶의 피드백이 됩니다. 당연한 실패, 그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봅시다. 당연한 실패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성공 궤도에 안착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고 우울할 때 난 너무 재밌고 좋은데? 행복한데? 우울하지 않는데? 20대 초반에 우울하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그래서 쭉쭉쭉쭉 나랑 똑같아. 오, 마음 아파. 마음 아프다. 지금 눈으로 스캔해서 읽었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시원에서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저녁 과외를 할 때까지 어떡해. 너무 마음 아파. 점심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저녁 과외할 때까지 굶었대요. 배고픈데 굶을 수가 있지? 그래서 간식으로 내어주시는 샌드위치를 먹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과외를 마치고 나오면 식당에는 불고기와 제철 나물들이 맛깔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제 몸에 지금 막 피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따스함과 만난 향을 뒤로한 채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과연 이 선택이 옳은가? 나도 이 생각할 때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매일 루틴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 했지? 잘하고 있는 건가? 매일 제 루틴대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하영님께서 말하시는 기본기, 그걸 다 지키고는 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결과라던가 변화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성장하는 내 자신이 되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그런 루틴을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과연 이 세탁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돈은 없었으며 들어갈 집도 없었다. 너무 슬퍼요. 아니 원래요. 이과대학에 입학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페이닥터를 했다고 하셔요. 그리고 개원을 했고 2, 3 금융권에서 10억이란 돈을 빌린 거,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망하면 다시 오겠지. 미래 한번 볼까? 너무 무서워 이 말이. 그래서 7월의 마지막 날, 나의 생일을 4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생일이 4일 앞둔 밤이면은 7월 30일이신가? 네, 어쨌든 한여름밤에 마포대교였으면 그 서늘함의 비수는 내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세상의 시험대에 홀로 서 있는 그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만끽한 채 성공만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이걸 깨닫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오케이. 그 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 성공만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잘 안된다. 28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항상 행복하고 싶은 마음, 항상 기쁘고 싶은데 두려움도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루 중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문제라고 정의하지 않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라고 정의하지 않는 힘? 그럴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한가?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 사는 게 즐거워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내가 즐거운 것으로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한,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 이게 기본값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 운동을 해야 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서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나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내 삶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나 진짜 한 줄 한 줄.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허무한가? 하나도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분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고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다. 너무 좋아. 이 말이. 맞아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내 삶 안에 있습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그치?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맞아요. 즐기기 위해서는 근데 체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이 루틴이지만 이하연님께서 말하는 삶의 기본기 그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다. 그리고 독서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삶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사는 게 즐거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 방식입니다. 진짜요? 인류 역사상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입니다. 이분의 하신 말씀입니다. 일체 유의법, 염몸 한포영. 오마이갓. 일체 유의법, 염몸 한포영.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들었거든요. 일체 유의법, 염몸 한포영. 세상의 모든 만물은 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맞아. 홀로그램이다. 기체다. 그렇게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체 유의법 염호 환포영. 세상 모든 만물은 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닌 환영과 같은 홀로그램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세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세상이 진짜 현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으며 세상은 환영과 같은 것이다. 세상은 홀로그램의 한 장면이며 이 인생은 그 홀로그램이 합쳐진 한 편의 영화다. 삶이라는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는 100년짜리 영화가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어릴 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그 느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몸에서 장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별 생각 없이 탑니다. 몇 번 타보니 그 느낌이 전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 공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롤러코스터가 주는 공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한편의 영화임을 알면 영화가 주는 그 고통과 시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화인데 영화 속의 그 장면에 불과한 공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영화는 그런 위기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주 등장해야 재밌는 영화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헤쳐나와야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국말 잘 안 되는 거야? 입안이 너무 불편해요. 오마이갓, 왜 그러지? 오케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운 장면이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운 장면이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쾌락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건 포르노입니다. 인생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쾌락과 즐거움만 있는 거는 포르노. 인생은 포르노가 아닌 영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영화임을 알면 그것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슬픈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기고 반전도 생겨 감동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지금 슬프고 힘든 장면에 있다면 영화를 보듯이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편의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듯이 인생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느긋하게 팝콘을 먹으며 인생 영화를 즐기는 관객입니다. 주인공인 영화가 아니라 관객으로 보는 영화가 나의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는 게 즐겁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관객으로 보는 영화이다. 내가 관객이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 관객으로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보는 거.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나의 눈앞에 있는 그 세상에 감사해보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맞아요. 진짜 어떡하지? 오마이갓, 너무 좋아. 원래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하는 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 같은 일, 이걸 감사하는 거, 지금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적인 경제적 여유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나 조금 있다가 이제 거의 루틴을 다 끝내고 운동하러 갈 텐데 운동하러 가서 또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 봅시다. 귀에 들리는 그 바람에 감사해 봅시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봅시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이었습니다. 저는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도 지금 제 차를 저는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만난 지 2년이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설레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름도 지어졌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 이건 사람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몇백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 아파. 작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맞아. 나에게는 기적과 똑같은 일이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고, 맞아요. 과거의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0살의 내가 그토록 원하는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당연함에 감사해봅시다. 아유, 너무 좋다. 이 책을 조금 더 읽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그만둬도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많이 읽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좀 목에 힘이 없네요. 말에도 힘이 없고 그래서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10년 전 꿈꿨던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걸 지금 저는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맞아요. 네, 너무 흥분했네 또. 차분하게 아이리님. 그래서 10년 뒤 지금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렇게 상임상하고 끌어당기며 법칙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왜?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왜 안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것은 당연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진 것들을 매일 감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물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성장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안 될 것이고 좀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의 목표는 있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는 10년 전에 꿈꿔왔던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매 순간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원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원하지만 지금 현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의 당연함을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그 느낌이 미래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맞아요. 나는 이거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완전하게. 이거 똑같아요. 내 차가 지금 이제 만난 지 2년 됐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만나면 고맙고, 그리고 항상 인사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어제 학교 수업이 있었지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데려다 오고,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차다. 너가 제일 예쁘다. 말해주거든요, 실제적으로. 왜냐면은 차 같은 경우에도 익숙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감동적인. 진짜 이하영님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 대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네. 나 너무 행복한데? 나 너무 행복한데? 이 독서가 주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도 이제 똑같이 독서를 하고 루틴을 하고 하루를 마치겠죠? 이렇게 마치는데 항상 그 좀 약간의 의무심과 두려움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왜냐면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된다.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는 느낌이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람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람보기니 말고 나는 페라리? 포르쉐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더 읽고 싶은데 약간 힘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늘은 한국 책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리님, 우리 아이리님, 그러면 오늘도 금요일인데 이렇게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